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에서는 우리 K-means 클러스터링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한 1주차부터 1주차에는 좀 간단한 내용이었죠. 근데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 사실 이렇게 하면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 배운 모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것들의 평가 방법 이런 것들 알아봤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테이블이 어떻게 활용되고 코자리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 파라미터 인퍼런스라든지 프로버비티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밑 재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K-means라든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우리가 그래피컬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배운 것입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먼저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K-means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쉬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것이고요.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대부분 어떤 이터러티브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K-means 알고리즘이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것으로 극복이 되는지를 이번 주차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슈퍼바이스 러닝 예전에 봤던 슬라이드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스 러닝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박스 안에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아니면 패턴을 찾고 이런 데 많이 활용되는 그런 러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은 태그가 없는 것입니다. 태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이메일이 스팸이다. 이 이메일은 스팸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 케이스들을 제공을 받았었죠. 제공을 받았고 그 제공받은 트레이닝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의 올 테스팅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잘 라이클리한 그런 하이포티시스를 찾아내서 그것이 바로 트레이닝된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닝을 준다. 우리가 어떤 슈퍼비전을 준다. 이렇게 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좀 다릅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은 우리가 트루 밸류를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트레이닝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패턴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스팸인 이메일과 스팸이 아닌 이메일이 있다고 하면은 스팸인 이메일의 군집, 스팸이 아닌 이메일의 군집 이렇게 두 개의 군집을 찾아내고 얘가 스팸인지 얘가 스팸이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트레이닝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군집만 찾아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집을 찾는 과정, 이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적인 어떤 팩터가 있어가지고 이 속에 뭔가 돌아가는 동력이 있어가지고 잠재적인 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군집을 만들어내고 어떤 군집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적인 팩터가 무엇이길래 어떤 군집이 있길래 이런 우리가 관측되는 그런 트레이닝 포인트, 트레이닝이 아니죠. 옵저베이션 포인트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번엔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크오프 랜덤 필드, 컨디셔널 랜덤 필드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필터링의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필터링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목적을 위해서 군집이 꼭 아닌 다른 방식의 목적을 위해서도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을 나눠본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셋에서 얘네들은 초록 데이터고 얘네들은 빨간 데이터고 얘네들은 파란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아놓고 있다. 그렇다, 예를 들면 태그가 달려 있다, 슈퍼비전이 있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루스 밸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내부에는 그런 동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받는, 점들이 많이 어떤 스페이스 상에서 찍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점들에 대한 개별적인 태그들이 없다는 겁니다. 트루스 밸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트루스 밸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내부에 어떤 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군집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든 베리어블, 레이턴트의 히든 베리어블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 잠재적인 레이턴트 베리어블, 군집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옵티멀 어사인먼트를 찾는 것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점들이 따다다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뭔가,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레티튜드, 론지튜드, 위경도 좌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경도 좌표고 여기에서 뭐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요 이벤트 주변으로 사건 사고가 좀 발생했구나. 뭐 여기에는 무슨 아주 중심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여기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동력이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하는 우리 기계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요 특정 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원 속에 있는 이런 사건들과 유사한 동력에 의해 가지고 요 빨간 점, 요 특정 점이 발생했겠구나. 뭔가 공유하고 있는 내부 기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고, 뭐 여기 있는 점들과 여기 있는 점들은 그런 기제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들과 여기 있는 점들은 그런 기제를 공유하게 되고, 여기 있는 점들도 여기 있는 점들과 여기 있는 점들은 그런 기제를 공유하구나. 이 뭔가 레이턴트 팩터를 공유하고 있고, 이거를 쉐어링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측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어떤 기제가 발생해서 여기 근처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기제를 공유해 가지고 요 근처에서 이벤트를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퍼지하지요. 요 부분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되겠죠. 또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쪽에서 발생한 일일까? 이쪽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여기에서 관측된 것일까? 여기 원인에서 발생한 사건이 여기에 관측된 것일까? 조금 사람이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이스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의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링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 K-민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K-민스 모델을 바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스 알고리즘, K-민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벤트가, 내부적인 동력이 한 K개쯤 있다. 그리고 이 K개의 내부 동력에 의해서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점이 한번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이 100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K개의, 즉 3개, 하나, 둘, 3개, 3개의 내부적인 뭔가 동력이 있어가지고,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레이턴트 팩터, 이 잠재적인 팩터에 의해 가지고 옵저베이션이 생성이 되었다.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관측이 된 이런 옵저베이션들은 어떻게 내부 동력에 옵티멀하게 어사인할 수 있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빨간 점에다가 어사인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다가 어사인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옵티멀 어사인을 하는 것이 바로 K-민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계학습에 대해서 약간 선수학습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K-means 알고리즘과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이 말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eans와 K-nearest neighbor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K-means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군집을 찾는 목적입니다. 군집을 찾는 목적인데 K-nearest neighbor는 뭐냐면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새로운 점 뭔가가 반책되었다고 합시다. 반책이 되었는데 이게 빨간 점일까 파란 점일까 구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K-nearest neighbor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범위에 있는 K개의 가까운 순서대로 K개의 네이버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6개의 네이버를 지금 찾은 겁니다. 6개의 네이버를 찾아봤더니만 4개가 가까운 녀석들, 나랑 가장 유사한 가까운 녀석들 6개를 찾아봤더니만 4개는 빨간 놈이었고 2개는 어떤 사람이니까 파란 놈들이었다. 즉 여기 있는 검은색 점은 아마도 빨간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K개의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K-nearest neighbor 모델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거는 근처에 있는 네이버의 태깅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의 트루스 밸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K-mean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K-means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실제 보는 것은 이 검은색 점들밖에 없습니다. 검은색 점들을 지금 옵티멀 어사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사항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군집의 센트로이드, 중심점들은 사실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즉, 이 문제가 2단계의 문제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셋업 K number of 센트로이드를 해야 된다. 한 K 넘버가 지금 여기선 3개였죠. 하나, 둘, 3개의 3개의 센트로이드를 만들어내야겠다. 찾아내야겠다.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가 찾아진 다음에는 이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클러스터 데이터 포인트를 그러면 니어리스트 센트로이드로 어사인한다. 즉 센트로이드를 잡고 난 다음에 개별 점들은 가까이에 있는 센트로이드에 어사인 되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K-means 알고리즘이고 K-means 클러스터링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단계죠. 하나는 센트로이드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까이 있는 센트로이드의 개별 점들을 어사인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를 뭐 간략하게 짧게 얘기해서 그 센트로이드는 웃자든 어떻게든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둘, 3개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특정 점 하나는 어디다 어사인 돼야 될까요? 판단을 해보면 빨간 센트로이드, 파란 센트로이드, 녹색 센트로이드가 있는데 녹색 센트로이드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빨간 센트로이드는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고 파란 센트로이드로 봤을 때는 조금 멀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사인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K-means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 점들이 요래 생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된 점들이 요렇게 있고 초록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된 점들이 요렇게 있고 파란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된 점들이 요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포멀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뮤 K 부분이 있습니다. 이 뮤 K가 뭐가 되겠습니까? 뮤 K가 바로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뮤 K는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되겠고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RNK입니다. RNK는 뭐냐 하면은 어사인먼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지금 여기 보면 개별 데이터 포인트 곱하기 개별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개수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한 데이터 포인트는 하나의 센트로이드에 대해서만 어사인 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한 데이터 포인트는 하나의 센트로이드에 대해서만 어사인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중으로 이렇게 묶여져 버리면 그 조인트로 묶여져 버리면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RNK가 예를 들면 RIJ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번째 X 포인트가 관측된 포인트가 J번째 센트로이드 뮤로 어사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어사인 되는 케이스 한 건에 대해서 1로 만들어주고 어사인이 되지 않는 다른 센트로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0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RNK를 1 혹은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RNK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뮤K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도 어떤 알고리즘의 과정을 거쳐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건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사인이 안 된 케이스는 0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되겠고 서메이션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어사인된 케이스만 따지는데 RNK가 1인 어사인된 케이스만 따지는데 센트로이드의 중심점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뺀 것, 그 거리, 이거에 스퀘어를 했으니까 이 스퀘어드 된 거리를 우리가 그 거리들의 모 총합을 J라고 두고 이 J를 미니마이즈, 최소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시전 베리어블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RNK, 디시전 베리어블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파라미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RNK가 있고 그 다음에 뮤K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변형시켜 나가면서 이 J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 바로 K-민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파라미터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꼴 제로로 두고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열심히 했었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세타의 역할을 하는 변수가 2개가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 세타가 하나였는데 이제 세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 2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을까? RNK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이퀄 제로로 둘 것인가, 뮤K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퀄 제로로 둘 것인가, 좀 헷갈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면 이터러티블리 옵티마이즈를 하게 됐습니다. 이터러티블리 옵티마이즈는 무슨 뜻이냐면 RNK를 한번 옵티마이즈 해주고 뮤K를 또 옵티마이즈는 RNK를 활용해서 뮤K를 옵티마이즈하고 뮤K를 또 옵티마이즈하면 그 다음에 또 이 뮤K를 활용해가지고 RNK를 옵티마이즈하고 이거를 이터러티브리 반복하면서 RNK하고 뮤K하고 RNK하고 뮤K하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아가지고 이것을 옵티마이즈, J 전체를 옵티마이즈 해나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